일단 중요한 포인트부터 잡고 그리고 나서 들어갈게요. 자, 지금 보시면 규언과 제목부터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자, 규언과 할 때 규는 규방이라는 뜻이야, 규방. 자, 우리가 규방을 다른 말로 사창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다 이제 여자가, 부녀자가 머무는 곳을 규방이라고 그래요. 요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원망한다. 그럼 합치면 규방에서 이제 이 부녀자들이 원망하는 노래 이런 이야기가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요게 조선시대 가사니까 그 당시 부녀자들이 쓸 수 있는 주제는 한정적이었거든. 왜냐면 여자들이 태어나서 오늘날처럼 뭐 대학을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리고 남자를 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규방에서 원망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 부모님께 사랑을 받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의 내조를 하고 자식을 키워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시부님이 신입사를 시켜. 자, 또는 남편하고 사이가 좋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날처럼 연애 결혼이 아니다 보니까 남편을 좀 그지 같은 애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서 들어오지 않아. 혹은 막 첩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시집살이에 대한 애한이라든가 아니면 남편이 없는 혼자 어떤 독수 공방의 어떤 외로움을 얘기한다든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되겠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대부분의 이러한 규방, 가사, 여성들이 쓴 가사들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규방에서 그럼 무엇을 원망하느냐? 이제 시집살이라든가 남편에 대한 원망의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이런 내용의 가사를 뭐라고 한다? 규방 가사라고 한다. 자, 예를 먼저 보고 갈게요. 그럼 규방 가사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내방 가사, 여성 가사, 내신이니까 일단은 이런 단어는 알고 가셔야겠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조선 시대에 양반 부녀자들이 주로 향유했던 여류 가사를 뜻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해 보고 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노래는 특히 그런 규방 가사 중에서도 이 남편을 원망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자, 원부사, 원부가 자, 이때는 지아비 자, 이때는 이제 어떤 며느리, 처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인의 한탄 또는 뭐 남편에 대한 한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이고요. 이런 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요 정도 보시고 자, 이러한 규방 가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일단 고전에서 해석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해석으로 인한 내용 문제는 너무너무 당연하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 자, 그럼 그 외에 뭐가 중요하냐? 첫 번째 자, 이러한 내방 가사에 대한 지금 설명했던 이러한 내방 가사에 대한 특징과 관련해서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객관식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보통의 이제 이러한 고전 시가도 시잖아요. 그래서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나 태도를 봐야 되는데 자, 시적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단순히 이건 아주 기본, 객관식에 언급될 수 있는 아주 기본인 상태에다가 여기다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소재들이 나와요. 객관적 상관물. 자, 그래서 화자의 어떤 처지를 그 화자의 어떤 슬픔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라든가 화자의 감정을 이입해주는 감정이입이라든가 또는 남편하고 대비되는 자연물이라든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지금 이게 아무래도 이별의 정환이나 아니면 이제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외부 작품들과의 연계 그쵸? 특히 이제 중앙고 같은 경우는 외부가 언급이 되니까 조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외부 작품 결국은 이렇게 유사한 상황과 정서와 관련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작품이 언급이 되겠죠. 까지 괜찮나요? 네.
자, 필요한 내용 한번 적어 주시고요. 다 적었으면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괜찮아요? 그럼 갈게요. 자, 우리 글의 종류는 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성격 보세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해석한 다음에 얘기를 할 거니까 여기서는 가볍게 지금 읽어주셨고. 자, 규방 가사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가사가 일반적으로 요 운율들 자, 3글자, 4글자로 끊어지면서 자, 4번 끊어지고요. 그 사음보가 계속해서 행을 바꿔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음보 연속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작품을 보면서 확인을 할게요. 가사는 형식이 디테일하게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시험 범위에 시조랑 같이 들어간다든가 한가랑 같이 들어간다. 이러면 요번에 시조랑 들어가잖아요. 자, 시조랑 들어가는 경우에는 좀 유사한 공통적인 특징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주제는 네,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 중에서 이제 요것들 특히 밑줄 걷던 거 있죠? 이제 그 중심으로 지금 수업하기 전에 읽으셨으니까 요 내용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시를 같이 볼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중요하게 보실 게 이거예요. 오늘날과 시대적 배경이 일단 다르다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여성의 어떤 권리가 없었어. 그러니까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는 이제 그 당시가 오늘날과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당시는 뭐냐? 자, 남자는 고귀하고 여자는 되게 천했단 말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자는 남자를 따라야 돼요. 자, 그래서 여성은 남성을 지아비를 따라야 된다. 이 부자가 지아비 부자예요.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 지아비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들이 다 뭐예요? 유교에서 온 봉건적 인습과 규범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한의 정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문학의 특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도 한의 정서가 언급이 되고 이제 그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원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텐데 우리가 문학 작품을 보다 보면요. 이제 원망이 똑같은 상황인데 원망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 원망이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가사 다른 작품하고도 연관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감정을 조금 돌려서 말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화자의 감정을 어떤 대상에 투영시켰어. 자, 또는 비유적으로 표현했어. 자, 이런 방법은 간접적 제시야, 직접적 제시야? 간접적 제시야. 그치? 하지만 또 중간중간 뭐냐면 솔직하게 자신의 정서를 드러낸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여성 화자고 여성 문학이다 보니까 좀 섬세한 느낌을 들더라. 자, 나머지들은 우리 이제 수업할 내용들을 정리해 준 거니까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요 부분들 읽어보시고요. 얘는 객관적 상관물은 이미 우리 설명했던 거잖아요. 그치? 근데 요거는 해당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참고하시라고 한번 써드렸습니다. 저렇게 써놓은 것만으로는 좀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해줄 거고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고사요, 고사. 지금 예를 들어 우리 포인트를 얘기할 때 보면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 표현상의 특징. 잠깐만요. 요거 하나 쓸게. 자, 표현상의 특징으로 해서 이게 지금 2번하고 좀 연결돼서 쓸까 말까 하다가 다른 것들도 들어가서 지금 하나 더 써주자면 요 표현상의 특징인데 이제 그 중에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지금 조금 전에 본 고사. 애들이 여기에 고사가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거든. 그게 여기에요. 그래서 설명을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화자의 태도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내용을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이제 설명하고 나서 좀 자세히 좀 봤으면